그러면 이제 미독실의 부작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외래에서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것은 몸의 털이 굵어졌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별로 그렇게 중요하거나 심한 증상이 나타나지는 않는데 간혹 헤어라인 뿐만 아니라 브랜다로랄지 또 여기 코스염 등이 굵어져서 되게 불편하시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그리고 팔다리의 털들이 굵어져서 불편하시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미녹시딜의 용량을 좀 줄이거나 또 먹는 횟수를 조절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어떤 경우는 어쩔 수 없이 다른 약으로 대체해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탈모에 대한 효과는 되게 좋은데 몸에 있는 털이 또 신경이 쓰이신 경우는 드물게 그 보기 싫은 부분은 제모 레이저 시술이 필요로 하고 또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부작용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앉았다가 일어났을 때 생기는 기립성 저혈압 증상입니다. 이 약이 고혈압 환자들에서 혈압을 떨추는 약이니까 약간 저혈압 쪽으로 우리 몸을 유도할 것이고, 또 그리고 혈관이 확장되어 있어서 갑자기 앉았다가 일었으면 어지러움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약을 먹었을 때 맨 처음에는 너무 갑작스럽게 자세를 변화시키는 것은 하지 않으시는 것이 더 좋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증상이 오래 간다면 꼭 병원에 연락을 주셔서 약물 복용에 대해서 상담을 다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흔한 증상으로는 보면 눈꺼풀이 좀 붓는다든지 얼굴이 붓는 증상, 또 그리고 손과 발, 또 발목이 붓는다는 그런 증상들이 있는데, 이건 마찬가지로 혈관이 확장되면서 체액이 혈관에 더 많이 저류되기 때문에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그래서 이런 증상이 있었을 때도 꼭 병원에 이야기를 하시고, 또 병원에 제가 오시면 그런 증상들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용량을 조절하거나 약물을 조절해주는 그런 변경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증상은 더 가끔 나타나는 증상인데요. 맥박이 좀 더 빨리 뛰는 것 같다, 심장이 좀 두근거리다는 느낌을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간혹 나타나는 증상인데, 그래서 이 약을 사용할 때는 저희들이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심전도 검사라고 그래가지고 심장의 맥박 검사도 하고요, 혈압 검사도 합니다. 근데 이 증상이 이제 심한 경우는 약물을 중단해야 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자기가 이 약을 복용하기 전에 부정맥이 있다 할지 또는 다른 심장 질환이 있었는지 꼭 병원에 이야기해 주시고, 병원에서는 이 부분을 되게 신중하게 생각하고 잘 검토하고 약물을 처방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미독시딜은 탈모의 효과가 꽤 좋고 또 매우 안전한 약이지만, 꼭 이런 분들은 안전한 미독시딜 치료를 위해서 꼭 병원에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기가 원래 혈압이 낮았다 할지, 아니면 고혈압 약을 먹고 있다 할지, 다른 심장 질환이 있다거나 또 신장 질환이 있는 경우에, 그리고 뭐 최근에 호흡이 가빠졌다 할지, 또 심장이 빨리 뛰는 증상이 있었던 분들은 꼭 병원에 이야기를 해 주시고요. 또 그리고 이 약은 아직 임신부나 수유 중인 분들한테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꼭 이 약을 사용하기 전에 자기가 임신 계획이나 수유 계획이 있다면, 결혼 계획이 있다면 병원에 말씀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환자분들이 이 약을 복용하면서 자주 가끔 하는 실수가 있는데요. 보통 이제 환자분들은 빨리 좋아지고 싶은 마음에 본인 스스로가 약 용량을 올리거나 저한테도 약 용량을 막 올려달라고 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부작용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꼭 용량은 임의대로 올리면 안 되고 병원에서 안내해 주는 대로 그렇게 치료를 시작해야 됩니다. 그리고 약을 복용하다가 이런 증상이 생기면, 혹시 이런 증상이 약물에 의한 부작용이고 약을 중단해야 되거나 용량을 조절해야 되는 건지 알아야 하기 때문에, 이런 증상이 있으면 꼭 병원에 말씀을 해 주셔야 됩니다. 눈꺼풀이나 손발이 붓는 증상이랄지, 또는 심장이 더 많이 뛰는 듯한 느낌, 그리고 얼굴이나 팔다리에 털이 과도하게 나거나, 또는 눈꺼풀이 또는 발목 같은 데가 붓는 증상이 있었을 때, 또 그리고 이제 숨이 차거나 가슴이 답답한 증상이 있다면 꼭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데요. 특히나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차는 증상은 좀
꼭 병원에 이야기해 주셔야 되는 중요한 증상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미녹시딜을 어떻게 하면은 효과적으로 안전하게 복용해야 되는가, 이게 되게 중요한데, 간단하게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미녹시딜은 최소 용량으로부터 치료를 시작합니다. 천천히 소금에 간을 맞추는 것처럼 본인에게 맞는 용량을 찾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부작용도 중요하기 때문에 꼭 부작용을 신경 쓰면서 관심을 갖고 관찰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불편한 증상이 있으면 그냥 시간 지나면 좋아지겠지라고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꼭 병원에 알려주셔야 됩니다.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효과는 최대한 올리는 것이 이 약물 사용의 목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미녹시딜은 탈모 치료에도 현재 사용할 수 있고 효과도 있는 매우 좋은 약입니다. 하지만 누구에게나 적합한 약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한번 먹어볼까? 친구도 먹으니까 나도 먹어야지,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 약물은 아닙니다. 꼭 병원에서 정확한 탈모 진단을 하시고, 그리고 이 약물에 대한 부작용도 꼭 관찰을 하시면서 안전하게 탈모 치료에 이용하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이 약을 복용하다가 불편한 점이 있으면 그냥 괜찮겠지 생각하지 마시고 꼭 병원에 연락 주셔서 의료진과 상담하셔야 됩니다.